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20해가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영화의 겨울밤, 기적처럼 시작된 한 아이의 운명과 가슴 아픈 그리움이 얽힌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 세상을 덮고 얕은 눈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장터 뒤편 싸늘한 돌담 아래에는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 만복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지요. 이미 체온을 거의 잃은 채 싸늘하게 굳어가는 작은 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조차 이 작은 생명에게는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달라붙은 성애가 그 위태로운 생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낡은 보찜을 맨 복내 할미가 비척이며 나타났습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할미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보찜 안에서는 오늘 장터에 내다 팔갓 지은 떡이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할미는 혹여 아이가 길을 잃고 잠든 것인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할미가 아이의 싸늘하게 식은 손을 잡는 순간 마치 낡은 보찜 속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신락 같았으나 할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만 한다고, 이 아이의 생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할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이대로는 안 돼. 불만 꺼지지 않으면 사는 법이야. 할미가 너의 불씨가 되어줄게. 제발 사람한다오. 할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가운 돌담 아래 쓰러진 만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앙상한 팔이었지만 아이를 감싸 안은 할미의 품은 어떤 이불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할미는 아이의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궁이 옆 작고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 할미는 자신의 쭈글거리는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듯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열을 식히고 식어가는 몸을 제 온기로 녹이며 정성스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할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만복은 기적처럼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 다시금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할미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휴, 다행이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야. 할미는 만복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대신 붓두막 앞에 앉혀 불빛과 솥소리, 그리고 손끝에 스미는 재료의 감각으로 음식을 가르쳤습니다. 쌀알을 고르는 손가락의 섬세함, 반죽의 찰기를 느끼는 손바닥의 감각, 뜨거운 불 앞에서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만복은 그 모든 것을 오감으로 익혔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그에게 삶의 한 부분이자 할미와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맛은 말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다. 귀로 듣는 것도 아니지. 오직 손끝에 그 맛이 스며들게 해야 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진실된 맛인 게야. 할미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음식의 첫 숟가락을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 한 술, 따뜻한 국 한 모금은 만복에게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은 할미의 한없는 사랑이 담긴 약속이자 아이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였습니다. 만복의 허리춤에는 할미가 신신당부한 달아해진 반쪽 놀이개가 늘 매달려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엮인 매듭은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고 배곡 조각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빛을 잃었지만 그것은 만복이 기억하는 유일한 과거, 어릴 적 부모에게서 받았다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만복은 놀이개를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편 한양의 명문 종가 대감댁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20해 전부터 이어진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종손인 7살 서윤재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 이 집안의 웃음소리는 끊겼습니다. 대감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붓글씨를 쓰다 말고 한숨을 내쉬기 일쑤였고 마님은 늘 아들이 즐겨 먹던 특별한 조리법을 봉인한 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리법은 마치 사라진 아들의 온기라도 품고 있는 듯 애틋하게 보였습니다. 마님의 손에는 만복의 것과 똑같이 반으로 갈라진 나머지 반쪽 놀이개가 보물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매끈하고 차가운 놀이개의 감촉을 느끼며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마님의 손끝에서 항상 그 반쪽 놀이개를 만지작거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언제쯤 다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달아해진 반쪽 놀이개는 작은 만복의 운명과 어떤 실타래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만복은 어느덧 26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부뚜막의 불꽃 앞에서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면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생기와 빛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복내 할미에게 배운 독특한 감각으로 만복은 이제 그 어떤 내로라 하는 부엌지기보다도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장터 어귀의 작고 허름한 국밥집은 만복의 손맛 덕분에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만복이 만드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에서 묘한 위로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은 재료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을 지녔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의 고유한 향과 고기 한 점에 스며든 양념의 깊이까지도 그의 손끝을 거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지요. 국밥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만복의 부엌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무심한 듯 재료를 다루는 그의 손놀림, 뜨거운 가마솥에서 피어나는 김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마치 예술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리춤에 매달린 반쪽 놀이개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스라한 기억처럼 그는 늘 채워지지 않는 아련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명문 종가 대감댁은 가문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대 조상들을 기리는 성대한 제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고 다시금 그 명예를 드높일 기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종손 서윤재가 사라진 이후 봉인된 비밀 조리법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집안의 깊은 슬픔을 상징하는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며느리들은 그 비밀 조리법에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20해 전 호련히 사라진 어린 종손의 그림자이자 마님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서린 성역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마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낡은 서안에 앉아
희미한 달빛 아래 술을 놓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방 한 구석, 봉인된 조리법이 담긴 단아한 오칠함으로 향했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의 눈가에 고스란히 맺혀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반쪽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굳게 닫힌 함처럼 마님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한숨이 섞인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이번 제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문이 위신이 달린 일이지요. 선대 조상님들께 올린 제수를 그저 평범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감날이 소첩이 어찌 그 중요성을 모른다고 하시옵니까? 그러나 그 조리법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사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오칠함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단념 그리고 금기를 깨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우리는 윤제를 위해서라도 이 제례를 성대히 치러야 합니다. 윤제가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텐데. 대감의 말에 마님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20해 동안 굳게 닫혔던 마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결단이라도 내린 듯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굳게 닫혔던 대감댁의 육중한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뜰로 들어섰습니다. 북적거리던 장터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깊은 적막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요한 대문 안쪽에서 풍기는 묵직한 고택의 기운은 그를 압도하는 듯 했지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기와 지붕과 고풍스러운 정각들, 그리고 그 안쪽 깊숙이 자리한 부엌이었습니다. 여느 양반과 부엌보다도 훨씬 크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손길은 기계적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기쁨이나 열정보다는 억눌린 고단함이 엿보였습니다. 만복은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비밀 조리법을 알 리 없었습니다. 다만 복례 할미에게 배운 손이 기억하는 맛을 온전히 믿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듣고 맡았던 그 아슬아한 맛의 흔적을 오직 자신의 감각으로만 되살려내려 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마련된 널찍한 조리대 앞에 선 만복은 익숙한 듯 낯선 부엌 도구들을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이내 그는 큼지막한 솥에 깨끗한 쌀을 씻고 물의 온도를 섬세하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싱싱한 채소의 단단함과 고기의 미묘한 탄력을 손끝으로 느끼며 솥에 재료 하나하나를 넣는 순간에도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하인들은 낯선 만복의 존재와 검소한 차림새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그의 진중한 모습과 깊이 있는 눈빛에 서서히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사그라들고 부엌 안에는 오직 만복의 움직임과 재료 다루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의 손길에서 익숙한 듯 미묘하게 다른 희미한 옛 기억을 자극하는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끓는 구수한 내음과 은은한 채소 향이 뒤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그의 칼질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단지 속에서 재료들은 마치 생명을 얻은 듯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만복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하나의 맛, 사라진 종손 서윤재의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아 헤매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부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푸른 비단 도포를 입고 손가락에는 투박한 옥반지를 낀 바로 대감의 처남 서판돌이었습니다. 그의 번드레한 얼굴에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멸이 번뜩였습니다. 서판돌의 시선은 부엌 한가운데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낯선 만복에게 곧장 향했습니다. 이복에 자네는 뉘시길래 함부로 종가 부엌에 들어와 난리인가? 누가 감히 조리법을 바꾸라 일렀단 말인가? 서판돌의 맹렬한 비난이 부엌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만복은 흔들림 없이 오직 끓어오르는 솥단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운 김 속에서도 섬세하게 움직였고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기 무섭게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봉인되었던 시간을 깨우듯 20년 전에 아련하면서도 지극히 깊은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잊었던 과거의 한 조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신비로운 향이었지요. 하인들은 숨죽인 채 그 향에 홀린 듯 각자의 위치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완성된 음식은 정갈하게 닦인 녹그릇에 담겨 대감과 마님 앞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녹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은 그들의 오랜 슬픔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 혹여 잊고 싶었던 아들에 대한 상처를 더욱 깊이 후벼 팔까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신락 같은 희망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죠. 마님의 손은 더욱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채취처럼 느껴지는 그 향기에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혔습니다. 깊은 심호흡과 함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맛본 대감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하지만 사무치게 그리운 맛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맛은 잊을 수 없는 그 아이의 맛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을 꾸는 것인가? 윤재가 돌아온 것만 같소?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마님 역시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억눌렀던 회한과 그리움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손에 든 숟가락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20년간 봉인되었던 아들의 마지막 기억, 그날의 온기, 그날의 웃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으니까요. 우리 도련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맛이에요. 어미는 어찌 이 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죄스럽고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마님의 흐느낌은 부엌을 가득 채웠고 하인들은 고개를 떨군 채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평소 특정 음식 냄새에 아련한 그리움에 잠기곤 했던 자신의 모습과 이 맛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복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감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저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씨는 만복에게서 알 수 없는 묘한 끌림과 함께 잃어버린 오라비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판돌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대감과 마님의 눈빛 속에서 만복을 향한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낸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단순히 사라진 종손의 음식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 자체와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판돌은 이를 감추기 위해 애써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하인들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요망한 술수로 대감마님을 현혹하고 있소. 보시오. 저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종손의 음식을 완벽히 재현한단 말이오? 필시 요물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혹 그의 정체가 윤재 도련님을 해친 그자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요? 서판돌의 비열한 말은 대감댁 내부에 또 다른 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만복을 향한 묘한 기대감과 함께 그를 둘러싼 의심과 비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만복은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맛이 그에게 어떤 진실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반쪽 놀이개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어떤 조각이 될까요? 서판돌의 맹렬한 비난이 귓전을 때렸지만 대감은 차마 그에게 시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내민 만복에게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요. 숟가락을 움켜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손에서 떨리던 젓가락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녹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이미 20년간 마르지 않던 눈물샘이 터진 듯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붉어진 눈시울로 만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맛은 분명해요. 우리 윤재가, 우리 아들이 세상 그 어떤 진기한 산의 진미보다도 좋아했던 그 맛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님의 흐느낌은 대감댁의 엄숙한 침묵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의 채취를 다시 맡은 듯 온몸으로 만복에게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만복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애틋함을 넘어선 절절한 그리움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대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마님과 만복을 번갈아 보며 이 꿈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마님, 진정하시어요.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이들이 윤재의 음식을 흉내냈고 우리는 그로 인해 몇 번이나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까? 어찌 그리 성급하게 단정하실 수 있소? 대감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과 함께 어미의 강인한 고집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감, 제 어미의 심정이 이러합니다. 이 맛은 제 아들이 이 어미에게 남긴 마지막 맛이에요. 비록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제 혀와 마음은 이 맛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요리도 일이 똑같을 순 없어요. 대감께서도 그 맛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밤 대감댁에는 쉽게 잠들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고요한 사랑채에는 마님과 만복만이 마주했습니다. 마님은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고백을 하듯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했던 반쪽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응어리진 그리움이 놀이개에 고스란히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복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재야, 너는 어디에 있는 게냐? 이 어미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설령 내 모습이 변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어. 마님의 눈물 맺힌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달코해진 반쪽 놀이개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왠지 모를 익숙한 감각이 전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이 깨어나는 듯한 아득한 느낌이었죠. 망설임 끝에 만복은 그 놀이개를 꺼내 마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마님의 반쪽 놀이개와 만복의 반쪽 놀이개가 마주하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끌리듯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내 찰칵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합쳐지는 두 놀이개의 모습에 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만복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만복이 잃어버린 종손, 서윤재일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흔들림 없는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조각 앞에서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마님과 만복의 손에서 완벽하게 합쳐진 놀이개의 모습은 대감댁의 거대한 혼란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20년 전의 비극이 마치 살아있는 듯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지요. 마님은 놀이개를 움켜쥔 채 감격과 충격에 휩싸여 만복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대감은 놀이개와 만복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눈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습니다. 차마 이 기적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복잡한 심경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판돌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오랜 악행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이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필시 저 천한 자가 요술을 부린 것이 분명하오. 낡아 빠진 나무 조각으로 어찌 감히 종손의 귀한 혈통을 논할 수 있단 말이오. 대감마님, 이자의 강교한 술수에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판돌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에 가까운 비난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좌우로 흔들렸고 당장이라도 만복을 잡아 죽일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만복을 제거할 방법만이 가득했지요. 과거의 모든 죄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결국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감댁의 부엌에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으나 마른 나무와 기름이 가득한 부엌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대감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엌의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혼비백산한 사람들로 마당은 난리통이었습니다. 서판돌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복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만복은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 끌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고 팔에는 불길에 데인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만복은 겨우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부엌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복내 할미와 아씨가 황급히 달려와 만신창이가 된 만복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미는 만복의 안위를 걱정하며 연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만복아, 괜찮으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다니 너는 어찌 그리 무모하단 말이냐?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만복의 소매를 걷어올리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목 안쪽 마치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작은 화상 자국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오라버니인 윤재 도련님과 놀다 불에 데었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아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님께서 늘 우리 윤재의 비밀스러운 신체 표식이라 불렀던 그 자국. 아씨의 뇌리에는 잃어버린 오라버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만복의 모습과 어린 윤재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졌습니다. 이 자국은 놀이개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만복의 정체가 잃어버린 종손, 서윤재임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아씨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일까요? 과연 이 모든 사실이 대감과 마님에게 알려졌을 때 대감댁에는 또 어떤 파란이 불어닥칠까요? 그리고 서판돌의 악행은 과연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씨의 충격 어린 비명이 고요한 사랑채를 찢었습니다. 그 소리에 대감과 마님의 시선은 마치 홀린 듯 만복의 손목에 꽂혔지요. 어릴 적 불장난하다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치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명하게 드러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마님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어요. 그녀의 심장이 마치 수십 년 묵은 얼음장이 깨지는 듯한 격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아들 윤재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만복의 얼굴을 감싸주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애틋했습니다. 윤재야, 나의 아들아, 정말 너였구나. 이 어미가 너를 못 알아보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마님의 목소리는 오랜 한과 회한, 그리고 이제야 터져나오는 해묵은 슬픔이 뒤섞여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만복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만복, 아니 서윤재의 두 눈에도 차가운 그림자가 걷히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미듯 촉촉한 물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낯선 감정의 물결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고 잊고 살았던 어미의 온기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감 역시 그제야 모든 의심을 거두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고 회색빛 얼굴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만복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듯 했습니다. 내내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하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가족의 뜨거운 재회 속에서 오직 서판돌만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맴돌았고 금방이라도 달아날 것처럼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짓말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이 서판돌을 옥죄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손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천한 자의 농간이요. 감히 대감댁의 귀한 종손 행세를 하려 드는 강교한 술수의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자의 손목에 있는 자국은 필시 나중에 스스로 새긴 것일 터. 서판돌의 비명 같은 변명은 대감의 싸늘하고 매서운 시선에 굳게 얼어붙었습니다. 대감은 만복을 품에서 놓아주며 그의 어깨를 잡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과 함께 지난 20년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아, 너는 그때 어떻게 된 것이냐? 20년 전 그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비에게 낱낱이 이야기해다오. 만복, 아니 서윤재는 고개를 들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날 밤의 비극적인 장면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어두운 숲길에서 자신을 유인해 낯선 이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서판돌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어린 윤재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서판돌은 그때도 지금처럼 번드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어딘가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만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채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서판돌의 얼굴은 경악으로 비틀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동공은 공포에 질려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씨는 윤재의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과거 윤재가 사라졌을 때의 정황, 서판돌이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그가 꾸며낸 이야기들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서판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더 이상 서판돌이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대감은 차가운 목소리로 관아에 사람을 보내 서판돌을 붙잡아 가도록 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종가의 위엄을 지키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판돌, 너의 탐욕이 기어이 천륜을 저버렸구나. 내가 이 집안에 끼친 해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집안의 명예와 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끌려나가는 서판돌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자는 가짜요. 가짜란 말이요. 그의 처절한 외침은 대감댁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며 끝내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윤재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야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이 남긴 깊은 상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상처는 과연 어떻게 아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진실, 그의 20년 세월 속 감춰진 아픔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서판돌의 악행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관아에 넘겨졌고 그는 탐욕과 천륜을 저버린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감댁은 20년 만에 잃어버린 종손 서윤재를 되찾았고 그간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걷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와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서윤재는 명문 종가의 아들로 합당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값비싼 비단 한복이 몸을 감쌌고 잃었던 그의 방은 정갈하게 꾸며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으나 깊은 눈빛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혈육의 품 안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윤재가 떠올린 사람은 자신을 살리고 옹기로 보듬어 키워준 복내 할미였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하늘은 맑게 개어 햇살이 따사로웠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재는 대감댁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기 흐르는 쌀밥을 소복하게 담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에는 어린 시절 배고픔에 떨던 자신에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었던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복내 할미의 소박한 무덤을 향했습니다. 무덤가에 다다른 윤재는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은 후 살아있는 할머니에게 드리듯 정성스레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틋함과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윤재 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이 못난 손자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건네주며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준 분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뜨거운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혈연을 넘어선 숭고한 사랑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지요. 이 모든 모습을 무덤 뒤편에서 지켜보던 마님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밥 한 숟가락을 건네준 사람이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간의 고통과 오해가 마치 안개처럼 걷히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로소 용기를 낸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윤재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윤재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가 올린 밥 한 그릇을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김이 식어가는 밥 위로 그녀의 시선은 애잔하게 머물렀습니다. 피로 이어진 혈육의 정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기른정의 소중함을 마님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애태웠지만 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을 키워준 여인의 따스한 품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마님은 뒤늦게나마 절실히 이해했습니다. 할미께서 너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키워주셨구나. 이 어미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미.
나의 윤재를, 나의 아들을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살려주시고 이토록 바르고 훌륭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마님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의 말에 서윤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지난 20년 세월의 아픔과 회한, 오해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이해와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잃었던 가족의 상처는 복례 할미의 숭고한 길은 정 덕분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마님의 포용으로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혈육의 인연은 복례 할미에게 올린 밥 한 그릇의 따뜻한 온기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혈연과 인연,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숭고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셨을까요? 혈연의 정과 기른 정, 이 둘 중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가슴 먹먹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